MIN 뉴스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군사외교를 넘어 경제안보를 설계할 인재 등용해야. 미국의 D&I와 같이 강력한 통제력 가져야 대통령 보좌 가능. 문민정부 이후 보수와 진보가 10년 혹은 5년 주기로 교차 집권하며 명확한 국가안보정책마저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창설된 국가안보실은 명칭 그대로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하지만 비전과 미션조차 모호한 조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역대 국가안보실장은 군과 외교관 출신이 다수를 점유했다. 군사안보와 외교안보가 국가안보의 핵심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경제안보부서를 신설했다. 국가안보가 군사안보, 외교안보, 경제안보라는 세 개 축으로 재편된 계기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국가안보실은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2024년 12월 3일 발동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으로 초래된 국가혼란 사태에서 국가안보실장은 유령인간으로 취급됐다. 우리나라 국가안보실장은 명칭만으로 보면 미국의 국가정보장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아직 대통령의 국가안보를 보좌하는 참모에 불과하다. 명목상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이지만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한 국가안보실과 국가안보실장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조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가정보기관과 관련 부처의 조정 기능을 통합하도록 결단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정보원장, 군정보기관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관세청장,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등을 통제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 당연하게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관련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국무총리와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국방부의 모델을 참고하면 좋다. 국방부 장관은 군정권, 합참의장에게 군령권을 갖고 있듯이 권한을 분리하면 된다. 둘째, 군사와 외교뿐 아니라 경제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돼야 한다. 조직을 3차장 제로 정립한 이유도 여기에 있지만 실제 특정 분야에 치중된 인사가 임명되며 국가안보가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특징 중 하나가 조금이라도 업무 연관성이 있거나 관련 용어 한마디만 들어도 자신이 전문가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국방부에도 외교부에도 이러한 유형의 공무원이 넘쳐나므로 잘 판단해 기용하는 것이 좋다. 셋째, 국가안보실장에는 탁월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과 더불어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는 인사가 적합하다. 정치권이 이념적 색채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으로 나뉘어 국가안보를 판단 기준조차 흔들리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 모두 정책 대결보다 국가안보를 지렛대로 활용해 반대파를 척결하려는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골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역대 실장 중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향했던 인사는 없었다. 국가안보실마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국가안보실장이 되려면 국가안보를 완벽하게 보위하겠다는 책임감과 함께 기계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기계는 인간의 신체를 유지하는 등뼈와 같은 존재로 신념을 말한다. 신념은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를 의미한다. 국가안보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도 없을 뿐 아니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열정이 없으면서 출세의 욕심에 눈이 멀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무리가 적지 않다. 그런 부류의 인간에게는 공직도 계절 따라 바꿔 입는 옷에 불과하므로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다. 2025년 10월 초 현재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가안보실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아 안타깝다. 그렇다고 단기간 성과에 급급해 국가안보나 이익을 침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바란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